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IT 학습 채널 시트롤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트 포워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먼저 포트에 대한 기초 이론과 그리고 원리, 그리고 포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P 공유기에 포트 포워딩을 실제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에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포트 포워딩을 잘 설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트 포워딩에서 포트라고 하는 거는 뭐 항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USB 포트, 뭐 램 포트, PS2 포트 이런 물리적인 거는 아니고요. 컴퓨터 간 상호 통신을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서 이용하는 가상의 연결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0번부터 65,535까지가 이제 포트로 할당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즉 인, 아웃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트 포워딩에서 말하는 포트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봐야 됩니다. C# 프로그램 예제를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만 코딩을 짜도 이렇게 어떤 서버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소스에서 보면은 이 IP가 있고, 그 다음에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트가 보니까는, 프로그래머가 이제 임의대로 이렇게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ode.js 예제를 보면은 HTTP, 이거는 이제 웹서버를 가리키는데, 웹서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80번 포트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8080이라고 프로그래머가 또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포트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임의대로 지정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웹서버라든가 FTP 서버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규약을 했기 때문에 그 포트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디폴트로. 그렇지만은 그것도 이제 사용자가, 운영자가 포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IP는 하나인데 이제 포트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트롤 co.kr 이 웹서버도 뭐 이제 포트가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제 포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서버니까 이제 80 포트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서버 중에서 HTTPS를 지원하니까 443 포트를 쓰고, 그다음에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22번 SSH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22번 포트를 쓰고, 그 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21번 포트를 씁니다. 잘 알려진 포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포트들은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어떤 기능에서는 이 포트를 쓰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웹서버에서는 80번 포트를 쓰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IP타임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구성도를 그려서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포트 포워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PC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을 설정할 쪽은 이렇게 점선으로 이제 표시된 내부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LG AMD 노트북에다가 3000번 포트를 쓰는 소켓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포트가 3000번이 이제 열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이제 아수스 노트북에서 이 LG AMD 노트북으로 이제 3000번 포트로 접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내부망이기 때문에 포트 포워딩이 필요 없이 하지 않아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PC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 PC에서 이 LG AMD 노트북에 접속하려면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유기에서 포트를 3000번을 개방을 해주면은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트롤 마이라는 원격 제어 장비가 있는데, 이 원격 제어 장비에서 우리가 웹포트를 한번 다른 포트로 한번 변경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9500하고 9501번이 내부망에서는 별도로 포트 포워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로그인 하면은 로그인이 될 겁니다. 근데 제 자리에서는 로그인이 안 되겠죠. 포트 포워딩이 안 돼서. 그래서 포트 포워딩을 한 다음에
제 자리에서 이 시트롤 마이라는 장비에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 포딩 이제 예제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3000번 포트를 내부하고 외부하고 똑같이 이렇게 다 갈 거예요. 그 다음에 80번, 80번, 9500, 9500, 9501번, 9501번 이렇게 포트를 내부하고 외부 포트를 동일하게 해서 포트 포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내부 포트는 3000번인데 외부 포트는 6000번을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80번인데 8080, 9500인데 80, 9501번인데 443으로 한번 포트를 내부하고 외부하고 다르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500번 포트를 안 쓰고 80번하고 443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다르게 쓰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관공서라든가 어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트는 열어놓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걸 열어놔요. 근데 이제 웹서버라는 것들이 보통 80번하고 그다음에 HTTPS 이런 것들은 다 웬만하면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어놓잖아요. 근데 이런 뭐 특이한 포트들은 안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저희 이제 원격제 시트롤 원격제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80번이라고 하는 게 이제 HTTP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443이 HTTPS를 가리키는 포트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를 위장을 해버리는 거죠. 위장을 해버리면은 그 내부에서도 원격 제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한번 포트 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쪽 그 공유기 쪽에 있는 LG AMD 노트북과 아수스 노트북을 두 개를 좀 원격으로 띄워놨습니다. PC가 세대다 보니까 이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워서 일단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요. 세팅을 좀 해놨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LG AMD 노트북이 3000번 포트를 쓰는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시작을 하고요. 아수스 노트북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그래서 LG AMD 노트북에 IAP를 쓴 다음에 3000번 포트를 입력하시고 커넥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헬로우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값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이 이렇게 날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채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팅 프로그램이 뭐 소켓 통신의 아주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뭐 보통 이런 형식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통신이 되는데 포트 포딩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같은 이게 사설 IP 그죠? 사설 IP 0.23이고 여기는 0.6이고 같은 사설망이기 때문에 포트 포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뭐 이렇게 좀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웹브라우저로 http 두 번 하시고 192.168.0.23번 그죠? AMD 노트북 IP를 23번 넣으시고 그 다음에 포트가 3000번이잖아요. 3000번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지울게요. 3000번 하고 엔터를 치지 않습니까?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통신이 돼요. 그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도 하나의 뭐 어떤 TCP 클라이언트하고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형식은 이제 웹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일단 먼저 날립니다. 날리고 뭐 이제 여기 웹브라우저에 웹서버하고 프로토콜을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형식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이제 그러니까 사실 TCP/IP 소켓 통신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그죠? 이건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아수스 노트북은 내부망이니까 뭐 연결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다 알았던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 PC가 이제 망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IP 되어가고 제 PC IP 되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 PC에서 이 LG AMD 노트북에 3000번 포트로 연결하려면은 이제 연결이 안 되겠죠. 사설 IP로는요. 그죠? 사설 IP는
공인 IP는 한번 사설 IP로 먼저 해볼게요. 192.168.0.23 그다음에 3000번 포트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거는 실제로는 이 공유기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 내부에 있는 다른 23번 IP한테 연결 가겠죠. 그렇지만 한번 테스트상 한번 그냥 부질없는 거지만 한번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결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인 IP로 그냥 넣어볼게요. 그러면요. 공인 IP가 123.142.91.53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뭐 아까 뭐 여러분 그 앞서 설명해서 나왔던 IP고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죠? 이 공인 IP가 이거란 걸 이제 이것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이거는 IP는 맞는데 공인 IP는 맞는데 이쪽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LG AMD 노트북 쪽에 공유기에서 포트 포딩을 해야 돼요. 3000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LG AMD 노트북으로 가서 이 공유기를 세팅을 할게요. 들어가셔서 이제 공유기에서 포트 포딩을 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포트 포딩 합니다. 그래서 고급 설정에서 나트 라우터 관리 들어가셔서 포트 포딩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 규칙을 추가를 하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고요. 이름은 이제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LG AMD라고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IP가 23번이고요. 외부 포트를 우리가 3000번을 열어야 되잖아요. 3000번. 그 다음에 내부 포트는 3000번.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은 뭐 물론 여러분들 여기다가 3000하고 또 3000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LG AMD 그 다음에 23번 그 다음에 3000 구간별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뒤쪽을 안 넣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적용 해서 저장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면은 제 PC에서 이제 그죠? 제 PC에 접속을 해볼게요. 커넥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결됐다 나오고 제 PC 공인 IP가 106.245.236.20이다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라고 날릴게요. 하이 날리면은 이제 여기서 하이 이렇게 또 날립니다. 그죠? 이렇게 통신이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보셨고 이왕 이제 포트 포딩을 또 따르게 한번 해볼게요. 공유기에서 이제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새 규칙을 한번 추가하는데요. LG AMD 2라고 할게요. 그냥 하고 23번 포트를 외부 포트를 이제 아까 6000번으로 하기로 했었죠. 6000번. 그 다음에 내부 포트는 똑같아야 돼 무조건. 3000번 해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그죠? 외부 포트는 6000이고 내부 포트는 3000이에요. 이렇게 세팅하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서 이제 여기서 이걸 내릴게요.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3000번은 당연히 되겠죠. 그죠? 3000번 되겠죠. 그죠? 3000번은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포트를 뭘로 바꿨습니까? 6000으로 바꿨잖아요. 외부 포트, 이거는 외부 포트입니다. 그러니까 공인 IP에서는 외부 포트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6000번을 넣으신 다음에 커넥트를 했어요. 그래도 커넥트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넥트 되죠. 그죠? 그래서
공유기에서 내부 포트하고 외부 포트하고 달리 해도 연결은 된다는 걸 좀 여러분들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뭐 AA 해가지고 데이터를 날리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날라갔죠. 그래서 이제 포트 포딩에 대한 외부 포트하고 내부 포트를 달리 하는 것도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테스트가 끝났고요. 다음에는 이제 시트롤 마이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또 포트 포딩을 좀 해보고요. 또 여타 소켓 통신 관련해서 좀 팁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 시트롤 마이라는 장비를 가지고서 한번 포트 포딩에 대한 개념들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한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트롤 마이라는 제품을 가지고서 이제 포트 포딩을 한번 해보는데요. 192.168.0.223번이 이제 그 장비 IP인데 슬래시 어드민을 하게 되면은 세팅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팅 프로그램 다운받으시면은 받아서 이제 열으시면은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이제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요.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세팅에서 보시면은 이 장비의 IP가 0.223번이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이제 공유기 주소죠. 그죠? 이렇게 됐고, 사용하는 포트가 9500하고 9501번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필수 포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웹서버 포트가 80이라는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숫자를 좀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웹서버는 이제 80이니까 이렇게 접속하시면 되잖아요. 80, 콜론 80 하면은 이 사이트가 접속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80이라고 하는 것들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서버가 쓰는 디폴트 포트가 80이기 때문에 콜론 80을 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입력을 해도 이게 사라집니다. 그죠? 그건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 80이란 포트를 안 쓰고 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시트롤 장비가 이제 아파치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port.conf라고 하는 설정 파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숫자가 8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80번으로 이제 웹서버를 쓰겠다라고 이게 이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8080으로 바꿔볼게요. 아파치 서버를 재시작을 한번 하고요. 재시작했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은 안 될 거예요. 그죠? 서버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콜론하고 8080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이제 8080이라는 그 포트를 또 지정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아셨고, 다시 이제 온복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포트라고 하는 것도 서버 운영자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바꿨을 때는 사용자도 여기다 뒤에다가 막 숫자를 넣어야 되는 불편도 있고, 그 다음에 포트가 몇 번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규약인 80번 포트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로그램인데 보시면은 뭐 아이디가 1이고 패스워드가 1이고 이제 IP가 192.168.0.223으로 초기 값이 설정돼서 나와요. 출고가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되죠. 그죠? 여기 설정해 보시면은 포트가 9500과 9501번이라고 하는 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포트가 바뀐다 그러면 이걸 포트를 여기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포트를 디폴트 포트는 있지만은 운영자가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게 접속이 잘 되죠. 그죠? 내부에 접속이 잘 되는데 사무실에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격을 이제 끊어버려야 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끊고 이제 다시 하면은 여기서 이제 1하고 2를 넣고요. 그 다음에 192.168.0.23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네. 물론 우리 사무실에가 0.23이라는 장비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다행히도 없네요. 그죠?
로그인 당연히 안 되죠. 더군다나 이제 뭐 아까 IP가 뭐였습니까? IP가 n702.iptype.org IP를 넣어도 되고요. 이걸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해도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포트 코딩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시 IP 타입 공유기로 가서 제가 이제 포트 코딩을 좀 한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AMD 노트북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세팅을 좀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공유기로 들어가서 192.168.0.1로 들어가서요. 나트하고 라우터 관리에서 포트 코딩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트롤이라고 일단 하고요. 시트롤이라고 하고 시트롤 장비 IP가 223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트가 9500번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9501번도 썼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간으로 해버릴게요. 9501번. 요것도 여러분 한 팁이니까 이제 알아두시고요. 9500. 그 다음에 9501. 해서 적용을 하고 저장을 하면은요, 이제 원격이 되겠죠. 그죠? 원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포트 코딩을 했고요. 이제 아까 1이었고요. 그 다음에 1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n702.iptype.org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그인 하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원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죠? 이제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수스 노트북에도 접속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수스 노트북에 연결됐고, 이렇게 이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원격이 이렇게 포트 코딩을 해야지만이 이제 외부에서 또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 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팁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유기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어디 공유로 들어가냐면은 192.168.0.1로 다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공유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보면은 이제 포트 코딩에서 이제 한번 더 추가를 해 볼게요. 포트 코딩에서 제가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제 시트롤 2라고 할게요. 시트롤 2라고 해가지고 223번에 대해서 80번을 포트를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80번. 80번을 쓰고 내부 포트는 9500을 80번 포트 쓰겠다고 그랬죠. 그죠? 적용.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또 세규칙 추가할게요. 시트롤 3으로 하고요. 203. 그 다음에 443. 그죠? 그 다음에 9501.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떤 가 되냐면은, 보시면은, 내부 포트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내부 포트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9500번 열고, 9500번 열고, 9501 열고, 9501 열고, 추가적으로 80번 열고, 9500 열고, 443 열고, 9501번 열고.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것들은 중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중복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중복이 됐잖아요. 9500, 9500, 9501번, 9501번 중복됐잖아요. 여기도 중복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절대로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입장에서 보면은 중복이 될 수는 없어요. 내부에서는 이제 중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9500하고 9501번으로 우리 접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80번하고 443으로 접속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이제, 이게 어떻게 포트 코딩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포트를 어떻게 변경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원격을 끊을게요.
제가 원격에서 지금 9500번하고 9501번이란 포트를 디폴트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를 바꿔버릴 수 있겠죠. 그죠? 80번 쓰고요. 그 다음에 443을 쓰겠습니다. 443 해서 확인 하고요. 그래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되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로그인이. 더군다나 아수스 노트북이 약간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바꾸게 되면은, 외부 포트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포트를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다 이제 포트를 변경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디폴트를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디폴트 안 쓰게 되면 우리가 또 이거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거로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서버에 접속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같은 화면에다 보이려고 하니까 힘든데 786.co.kr이라는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사이트인데요. 네, 프로그램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500하고 9501번으로 디폴트 세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버 주소에다가 n702.iptime.org 저희 이제 DDL 서버 쓰면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일단 형식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제 PC가 이렇게 나타나 9713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돼요. 그죠? 연결되면 이렇게 누르면 이제 원격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 포트가 뭡니까? 지금 9500하고 9501번 썼잖아요. 근데 공유기 포트에서도, 공유기에서도 이게 세팅이 됐으니까 이것도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80하고 443으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도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이게 이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80하고 443을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관공서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관공서에서는 이 9500이라든가 9501번으로 접속하는 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는 웹사이트 들어가는 거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어떤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9500이라든가 9501번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자주 쓰는 포트가 아니잖아요. 업체들이 저희 회사가 임의대로 만든 포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위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장을 하기 위해서 80하고 443이라고 해가지고 포트를 위장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이 되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그래서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이제 포트를 변경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일일이 바꾸려면은. 그래서 이제 디폴트를 쓰라고 하는 거고요. 뭐, 정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포트를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수스 노트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고급 나트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포트 포딩을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 예를 들어. 그죠? 포트 포딩이 어렵다. 그러면은 DMZ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DMZ. 이 DMZ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DMZ로 한번 설정하면 23번을 예를 들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포트가 다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192.168.0.23번에 대해서 우리가 포트가 0번부터 65,000 몇 번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트를 다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이 DMZ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귀찮다고 DMZ 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23번 열어버리면은 여러분 PC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은 그 포트로 들어가서 해킹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DMZ는 가능하면은 이용을 하지 마시고요. 그죠? 이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트윈 IP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23번에 대해서 열면은, 23번에 대해서 공인 IP를 사용하도록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DMZ하고 트윈하고 트윈IP하고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요. 제가 물론 좀 지식이 짧아서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DMZ나 트윈IP나 저는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윈IP라고 세팅을 해서 이 23번을 갖다 입력을 해가지고 했더니 뭐 IP 컨피그로 확인을 해보니까 IP가 공인 IP가 아니에요. 마찬가지 23번 0.23번 IP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서 DMZ하고 트윈 IP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DMZ나 트윈 IP는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안상. 포트 포워딩을 해서 필요한 포트만 여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P 타임 공유기라는 것들을 뭐 이렇게 한 뭐 몇만 원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무시하실 수 있는데요. IP 공유기는 일종의 방화벽 장비입니다. 사설 IP를 쓰기 때문에 이런 PC들한테 직접 접속을 못 해요. 포트를 열지 않는 이상은. 공유기가 물론 해킹 당해가지고 공유기가 또 취약점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세팅을 안 하면은요, 외부에서 포트를 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기도 하나의 방화벽 장비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요. DMZ라든가 트윈 IP 같은 건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필요한 포트만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포트 포워딩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내용이 기셔서 많이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응용하실 수 있는 지식 기초는 충분히 이제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